안녕하세요. 중앙대 논술 유형 분석을 맡은 우자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걱정이 많이 될 텐데요. 중앙대는요, 일단 여러분들 수능 끝난 다음에 시간이 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요.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중앙대 자체가 논술 유형이 좀 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템플릿화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딱 작성하는 법들을 짧은 시간 안에 좀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 자신감을 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를 맞췄다면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중앙대는요, 일단 인문계열하고요, 상경계열 나눠서 출제되는데요. 두 가지의 좀 주의점을 좀 드릴게요. 총 출제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자, 세 문항인데 세 개 중에서 1번하고 2번은 인문과 상경의 유형이 똑같습니다. 자, 이 유형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할 것은요. 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시문이 엄청 길어요. 답안 쓰는 답안에 비해서, 답안의 분량에 비해서 제시문이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학교들처럼요, 제시문을 길게 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질문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쓰면서 압축적으로 답안을 구성하는 부분이 인문계열 1, 2, 3번 그리고 상경계열에서 1번, 2번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부분입니다.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언급하려고 하기 시작하면요, 제한된 분량 안에 여러분의 생각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유형을 보겠지만 인문상경 공통인 1번과 2번은요, 1번은 제시문 파악이에요. 그렇지만 분량이 짧고요. 2번은 비판이나 어떤 대안 제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쓰려고 하기 시작하면요, 답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상경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부분을 주의합시다. 확률과 통계 파트에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방향이 출제됐던 건 조금 오래됐어요. 2014학년도, 15학년도, 더 넘어가서 12학년도 이렇게 하지. 과거에는 다른 유형도 나왔지만 최근에는 확률과 통계교과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교과 내용을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요. 기본 개념을 숙지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답안 작성법을 좀 연습하시면 충분히 짧은 시간 안에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경계열을 지원한 학생들 수련술에 두려움 많죠? 확률과 통계의 빈출 주제만 정확하게 정리한다면 충분히 짧은 시간 안에 대비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구체적인 문제를 한번 보죠. 자, 중앙대 1번 문항입니다. 보시듯이 인문 상경이 공통 문항으로 나오고요. 자, 전체 550자에서 570자 정도를 쓰게 됩니다. 자, 출제 유형은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세 가지 이제 문제를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제시문 가나다라에서 노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젊은 세대에게 그 가치를 전달하는 방식을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자, 두 번째 보세요. 기술 사용으로 나타난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그 원인을 가나다라에서 찾아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자, 세 번째입니다. 상실의 원인과 상실의 결과를 가나다라에서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제가 까만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논제 유형이 동일합니다. 자,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표시할 텐데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항상 제시문을 읽어나가는 방향, 즉 중심 화제가 두 가지가 최근에는 계속 주어집니다. 과거에는 하나만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분석해 보면은요, 두 개의 중심 화제가 와 네 개의 제시문이 항상 주어집니다. 자, 제시문을 읽을 때요, 제시문의 분량이 길어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중심 화제에 따라서 압축적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550자에서 570자면은요, 약 11문장 정도를 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제시문이 4개이기 때문에 중심 화제 하나에 제시문 하나, 제시문 가에 예를 들면 노인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한 문장을 쓴다. 자, 두 번째, 젊은 세대에게 그 가치를 전달하는 방식을 찾아서 하나를 쓴다. 라고 하면 벌써 두 문장이죠? 제시문이 총 8문장입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길게 쓸 수가 없어요. 각 제시문의 중심 화제 하나당 한 문장씩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하나 보죠. 하나의 완성된 글이라는 조건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 서론, 본론, 결론으로 써라라고 이거는 대학 측에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론격에 들어갈 부분들은 제시문, 가, 나, 다, 라 4개에서 자, 1번에 표시한 것에 대한 거 한 문장, 2번에 표시한 거 한 문장 이렇게 쭉 쓰면 되겠죠? 그러면 총 본론이 몇 문장이 되겠습니까? 8문장이 된다고요. 됐죠? 자, 그러면 서론 도입부에는 뭘 쓴다? 한 문장을 씁니다. 전체를 포괄하는 주제에 대해서 도입부를 한 문장 써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가나다라는 또는 내 제시문은 노인이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젊은 세대에게 전달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해서 한 문장 먼저 쓰세요. 그 다음에 제시문 가에서는 노인은 이런 가치를 추구한다. 그걸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전달한다. 나도 쓰고요. 다도 쓰고요. 라도 쓰고요. 그럼 총 9문장이 되겠죠? 자, 마지막 결론은 2문장 만듭니다. 그럼 총 11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딱 고정시키세요.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이쪽을 포괄하는 1번에 해당하는 것을 한 문장씩, 한 단어씩 만들어서요. 한 문장으로 만들고요. 얘를 또 2에 해당하는 것을 한 단어씩으로 압축해서 가 한 단어, 나 한 단어, 다 한 단어, 라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만들어서 얘 한 문장, 얘 한 문장. 자, 한 단어씩이 되겠네요. 씩 만들어서 여러분이 정리해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려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이처럼 노인은 각 제시문에서 불랄라 뽀로롱 랄랄라 삐리비리를 추구하며 뽀로롱 뽀로롱 랄랄라 룰룰루의 방식으로 젊은 세대에게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해서 최종 결론을 내려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답안이 딱 고정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면은요. 이런 답안 구조를 좀 여러분들이 총 11문장을 정리해 놓으면은요. 답안 구조를 딱 확정해 놓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신속하게 답안을 작성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될 거고요. 2번으로 넘어가서 볼까요? 자, 2번 문제도요. 자, 550에서 570자고요. 인문상경 공통문항입니다. 얘도 출제 유형이 고정돼 있고요. 까만색으로 좀 굵게 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총 3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일단 질문은 2개입니다. 2개의 질문은 구성되어 있어요. 각 질문의 중심 화제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마의 논지를 토대로 라의 견해를 비판하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비판해야 돼요? 라를 비판하는 겁니다. 중심 화제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뒤에 제시문 바와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라의 견해를 포함할 수 있도록 라가 중심 화제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 뒤에 부분도 다 제시문 라가 중심이 됩니다. 중심 화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조건에 달려있는 거 한번 볼까요? 앞에 보면 라의 견해를 비판하는데 마의 논지를 토대로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마의 논지를 토대로 할 때 말을 요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라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요약을 하면은요, 이 550, 570자 안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주의하시고요. 자, 마지막 3번째 문제도 보면은요, 마의 노라의 주장을 바의 논지에 근거해 서술하고, 자, 마가 중심입니다. 여기는 뒤에 부분은요, 라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2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똑같고요. 자, 앞에 질문은 제시문과는 관계를 보는 거고요. 뒤에 부분은 약간 대안제시 성격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시는데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자, 어디 주의하죠? 제시문 요약은 지양하시고요.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 답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대상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고요. 제시문 요약하지 말고 어떻게 가죠? 제시문의 핵심어를 정확하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제시문 관계서술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비판, 반박 또는 여기에 대해서
얘 논지의 근거에 서술하는 건 제시문의 관계를 보는 거거든요. 요약하려 들지 마세요. 계속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후반부 대안제시형은 빈출이 되니까 대안제시형의 방향성 하셔야 되고요. 자, 또 하나 통합적 고려라는 말이 다 붙어 있거든요. 근거가 되는 제시문이 두 개고요. 이 통합적 고려에서는 자, 이 얘기는 요약은 지향하자는 겁니다. 키워드를 계속 핵심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주의하시면 쉽게 또 답안 작성법을 볼 수 있을 거고요. 답안이 길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대비책을 다 세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3번으로 가봅시다. 3번에서는요. 자, 400에서 420자 정도 쓰는 3번 문제가 나오는데요. 제시문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앞에는 제시문의 수가 많은데 여기는 제시문 두 개를 가지고 마지막 논하는 거고요. 출제 유형은 앞부분과 달리 좀 유동적입니다. 그렇지만 제시문 두 개가 나온다는 것은 맞고요. 자, 하나만 읽어볼게요. 아와 자에 나타난 노파와 호박의 삶의 방식을 대조하라. 하나. 자, 그 다음 호박의 삶에서 살 수 있는 의미를 서술하라. 이렇게 까만색 친 부분이 질문이 될 거고요. 뒤에도 마찬가지. 아의 소수자 우대 정책과 도심 재개발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목표 연구에서 서술하라. 하나. 그 다음 원인을 서술하세요. 그 원인을. 뒤에도 질문이 두 개. 맞죠? 자, 그렇게 정리해 보면은요. 두 개 제시문과 두 개 질문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도요. 요약하려 들지 마세요. 각 질문의 중심 화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향,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내셔야 되고요. 자, 하나 더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제시문 요약 지향하고요.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 답변하는 것은 공통적이고요. 제시문의 핵심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고요. 자, 제시문과 관계 서술에 좀 집중하셔야 되고 마찬가지 왜 대조하라. 자, 서술하라. 그 다음에 원인 봐라. 문제점 서술해라. 뭐 해결 방안 제시하라. 이런 부분이 좀 유동적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것도 요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량이 짧죠?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3번은 1번과 2번은 좀 답안 형식을 유형화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3번 같은 경우에는 답안의 형식 유형화를 하지 말고요. 제시문의 내용을 활용해서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한다. 라는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좋은 답안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가 이제 인문계의 부분이고요. 자, 3번에서 상경계열은 좀 달라집니다. 자, 상경계열 보시면은요. 20점인데요. 원고지 아닙니다. 분량 제한 없고요. 자유롭게 쓰시면 되고요. 자, 필요한 건 여러분 출제, 빈출 주제를 좀 정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빈출 주제 첫 번째가요. 경우의 수에 의한 확률 계산과 확률 분포입니다. 자, 언제 나와요? 작년에도 나왔고요. 재작년에도 나왔고요. 그전에도 나왔고요. 과거에 옛날에도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교과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자, 문제 해결 단계 주어진 정보를 이해하고 제시된 절차를 올바르게 적용하고 확률 변수의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확률 분포를 유도하는 이 과정들이 들어갈 거고요. 결론 도출하고요. 질문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학적 지식이 막 고도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념을 실제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고민하시면 될 겁니다. 자, 더 가보시면 마지막 빈출주제 두 번째입니다. 기대값에 근거한 의사결정 문제 유형인데요. 2018학년도, 15학년, 14, 13년도 계속 좀 출제가 됐던 거고요. 자,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도출하고 각 상황에 대해서 확률 계산하고 그 선택 가능한 것 중에 의사결정하는 부분이죠. 우리 이거 확률에서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빈출 주제를 좀 정리하면서 가시면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할 텐데 의외로 쉽게 답안을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로 좀 중앙대에 대해서 좀 정리해 두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짧은 기간 안에 중앙대 준비를 해서요. 합격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5일 동안 집중해서 합격으로 가봅시다.